안녕하십니까. 미드 AIRC 제3세부 참여교수 최욱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했던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단일 RGBD 영상 기반의 인간 3차원 모델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3차원 모델이 도대체 이 과제랑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감나는 가상 대피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나와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긴 그런 3D 아바타가 가상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함께 대피 훈련을 한다면 훨씬 더 실감나는 대피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피트니스나 헬스케어, 그리고 가상 의류 피팅, 골프 등에도 이런 인간 3차원 모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아주 정밀한 그런 모델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고정밀 3D 스캐너나 아니면 다중 카메라가 설치된 스튜디오에서 사람을 여러 장의 영상을 촬영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레이저로 측정을 하든지 이런 두 종류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들은 정말 정밀한 3차원 모델, 즉 밀리미터 단위의 3차원 모델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비 가격이 비싸거나 많은 공간을 필요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일 컬러 영상 기반의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여러분들도 휴대폰만 있으면은 직접 이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밀도가 매우 떨어져서 실감나는 응용 분야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깊이 비디오 또는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밀 3차원 모델이 획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비디오를 촬영해서 이런 3차원 모델을 얻기 때문에 중간에 레지스트레이션이 잘못되면은 아주 큰 에러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영상 기반의 방법도 역시 있는데요. 이 경우에 아주 간단하고 또 일반인들도 그냥 쉽게 사용 가능하지만 이 깊이 영상에 결측 데이터나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촬영하든 단일 영상을 사용하든 각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깊이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증가하는 노이즈가 있습니다. 노이즈의 표준 편차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적외선 반사가 적은 영역, 예를 들면 머리카락처럼 반사가 적은 영역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결측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즉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노이즈와 결측 데이터에 강인한 단일 깊이 영상 기반 인간 3차원 모델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컨디셔널 제너러티브 네트워크를 학습시켰습니다. 입력은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이즈가 있고 결측 데이터가 있는 사람의 정면 깊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으로는 노이즈가 제거되고 결측 데이터가 채워진 정면 깊이 영상과 함께 예측된 사람의 후면 깊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즉 앞면 뒷면을 다 예측하는 게 본 연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학습 데이터를 만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이를 위해서는 노이즈와 결측 데이터가 없는 깊이 영상 쌍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노이즈와 결측 데이터가 있는 정면 깊이 영상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입력과 출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고정밀 스캐너로 획득하여 배포한 메쉬 모델이나 아니면 수작업으로 생성한 메쉬 모델을 렌더링한 후에 이런 결측 데이터와 뎁스 노이즈를 모델링해서 넣어보자라는 게 키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딥하우스드 데이터셋과 PBHM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하나는 실제 고정밀 스캐너로 획득한 그런 3D 모델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만든 그런 메쉬 모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대신에 옷을 벗고 있어서 실제 아바타를 만들 때의 그 사람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여기서는 옷은 입고 있지만
그 사람의 몸의 자연스러움이라는 측면에서는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방법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시험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대의 키넥트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람을 찍었고요. 그래서 앞면 뒷면을 함께 촬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측치도 있고 노이즈도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고정밀 3D 스캐너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지고 한번 또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측 데이터를 열심히 모델링을 하였고요. 그래서 주어진 메쉬 모델을 렌더링한 기피 영상에서 머리를 적당히 잘 랜덤워크를 이용해서 결측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이즈도 섞어서 이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기피 영상과 만들어낸, 즉 결측 데이터와 노이즈를 만들어낸 기피 영상과의 차이를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이 노이즈고, 여기 빨간 부분은 데이터가 없어서 이 차이가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유넷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유넷은 대표적인 컨디셔널 제너러티브 네트워크이고요. 보통 이런 종류의 연구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이 태스크를 쉐어하는 구조와 독립적인 태스크를 수행하는 두 가지 구조를 모두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유사한 방법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량적으로 약 한 1c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제안한 방법에 의해서 정면에 결측 데이터를 메꾸고 후면을 예측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멀티태스크 구조와 인디펜던트 싱글 태스크 구조가 모두 다 잘 동작하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 여기서 굴곡이 생기다든지 아니면 그 실제 사람의 쉐입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영상 기반의 방법들은 사람의 스태티스티컬 모델에 기반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옷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 통계치를 다리가 긴 서양인들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영상에 적용을 해보면 웬만하면 이렇게 다리를 구부린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근데 제안한 방법 두 개는 여전히 이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잘 후면을 예측하고 정면의 노이즈를 없애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상에 대해서도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라고는 했지만 키넥트로 찍은 두 장의 뎁스 영상을 함께 렌더링 한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 쪽에 결측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결측 데이터들도 채워지고 뒷면도 잘 생성이 되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말부터 올해까지에 걸쳐서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이용하면은 인간의 정면 기피 영상으로부터 후면 기피 영상을 예측해서 인간의 전신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텍스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RGBD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될 경우에 앞면 텍스처 영상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뎁스 영상과 함께 컬러 영상이 획득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거의 비슷한 프레임워크로 인간의 뒷면 영상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로는 역시 신세틱 데이터셋, 즉 PVHM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후면 영상과 우리가 제너레이션 된 영상 간에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로스가 있고, 또 새로 만들어낸 영상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에 대한 adversarial 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의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제너레이터를, 즉 유넷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가 사실은 2019년도에 다른 그 연구 그룹에 의해서 이미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은 의문은 이 로스를 그냥 단순하게 이 두 영상 간의 L1 로스를 줄이게 되면은 사실은 그 PSNR이나 아니면 CIM 관점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adversarial loss를 줄인 거를 더 좋아할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더 수행하였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정면 영상으로부터 보시는 바와 같은 후면 영상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틱 데이터셋으로만 학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꽤 그 개연성 있는 후면 영상이 예측되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했냐? 아까 말씀드린 두 종류의 로스가 있죠. adversarial loss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subjective moss 테스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람들이 점수를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영상과 11번 영상은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출력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21번 영상은 예를 들면은 실제 3차원 모델을 렌더링해서 얻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빨간색은 그런데 그럼 파란색이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저희가 연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은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메서드 1에 의해서 생성된 후면 영상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떤 경우에는 메서드 2에 의해서 얻은 그런 후면 영상을 좋아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미리 예측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후면 영상을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선호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는 서로 다른 딥러닝 모델들을 가지고 마치 이 각각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나의 심사자인 것처럼 학습을 시켜서 그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나오는 스코어를 평균 내서 마치 사람들의 스코어를 평균 내는 mean opinion 스코어처럼 learning based mean opinion 스코어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로스를 이용해서 학습시킨 메서드들이 주어졌을 때 그 메서드들 중에서 가장 사람이 좋아할 법한 메서드를 또는 그 영상을 뽑아내는 방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RGBD 영상, 즉 정면 영상이 주어졌을 때 후면 깊이 영상과 후면 컬러 영상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실제 깊이 영상의 잡음과 결측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도 강인하게 앞면 영상을 보정하고 뒷면 영상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다른 후면 컬러 영상 생성 방법이 주어졌을 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만든 영상을 사람들이 더 좋아할지를 자동으로 예측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감도가 높은 결과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그런 방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펀딩은 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ITRC 과제로부터 펀딩을 받았고 그리고 키스트와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또 함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연구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